세상에는 가끔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15년간 실리콘밸리의 핵심. 엔지니어로 일했던 마크 앤더슨이 어느 날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그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무엇이 세계 최고 인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까요? 예일대 석학마저 미국은 파시즘으로 가고 있다며 떠나는 이 시대. 세계의 인재들이 몰려드는 새로운 약속의 땅,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충격적 진실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크 앤더슨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15년간 일하다 2023년에 한국으로 온 엔지니어죠. 오늘은 제가 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대한민국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저와 같은 글로벌 인재들이 왜 이곳으로 모여드는지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2025년 3월 파시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제이슨 스탠리 예일대 교수가 미국을 떠나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로 이직을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스탠리 교수는 저는 제 아이들을 파시스트, 독재로 기울고 있는 나라에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2년 전 제가 미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샌프란시스코의 마지막 풍경, 동료들과의 작별 인사, 그리고 가슴속에 품었던 불안과 기대가 다시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스탠리 교수가 언급한 할머니가 1939년 베를린에서 아버지를 데리고 나치를 피해 도망쳤던 이야기는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제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제가 처음 한국행을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대부분 의아함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제가 가야 할 이유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기회의 땅이니까요. 미국에서의 마지막 날, 창문을 통해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운 일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5년간의 추억이 담긴 아파트는 이제 거의 비어 있었고, 남은 짐들은 이미 한국으로 보내진 상태였죠.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의 오랜 멘토인 마이클이었어요. 정말 떠나는 거야?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네, 내일 아침 비행기예요. 마이클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항상 흐름을 앞서 읽었다는 건 인정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거야? 그 질문에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의 황금빛 저녁 노을 아래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풍경 아래 점점 커져가는 불안정함과 분열이 느껴졌습니다.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분열된 정치,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불안. 모든 것이 혁신에 집중해야 할 에너지를 빼앗고 있죠. 반면 한국은 말을 잠시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단어를 찾고 있었어요. 한국은 지금 세계 무대에서 가장 흥미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내부 문제로 허우적거릴 때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저는 그 흐름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마이클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항상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너답구나. 하지만 네가 옳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야.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그 질문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무언가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차린 걸까요? 아니면 그저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고 효율적인 공항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첫 몇 달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문화적 차이는 때로는 당혹스럽게 다가왔죠.
특히 직장 문화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위계 질서와 의사소통 방식은 적응하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려는 한국인 동료들의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앤더슨 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우리도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연구소의 팀장인 김태현 박사는 자주 이렇게 말하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김 박사의 이런 열린 태도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죠.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제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속도였어요. 한국은 결정하고 실행하는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몇 달이 걸릴 프로젝트 승인이 여기서는 몇 주 만에 이루어졌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보는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도 신속하게 제공되었죠. 어느 날 저녁 연구소 근처 치맥집에서 팀원들과 가볍게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술이 몇 잔 오가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더 깊은 주제로 흘러갔어요. 앤더슨 씨는 정말 대단해요. 모두가 미국으로 가려고 할 때 반대로 한국으로 오다니. 주임 연구원인 이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글로벌 인재들이 전통적인 강대국을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움직이고 있죠.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테이블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말이 너무 과장된 것처럼 들렸을까요? 하지만 곧 김태현 박사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못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 보면 항상 부족한 점만 보이거든요. 하지만 앤더슨 씨의 시선으로 보면 한국이 어떻게 보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질문은 제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과연 객관적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과 신선함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는 한국은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내부적 혼란과 도전을 겪는 가운데 한국은 정치적 안정성과 혁신적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으로 이주하는 글로벌 인재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날 밤 동료들과의 대화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어느덧 2년, 이제는 한국을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부를 만큼 익숙해졌지만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그 낯선 감각과 설렘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 그건 단순한 직업적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세계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념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보낸 15년 동안 저는 미국 기술 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점차 느껴지기 시작한 정체감, 끝없는 정치적 논쟁으로 소모되는 에너지들을 보며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죠. 연구소로 출근하는 아침 서울의 활기찬 풍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합니다. 지하철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하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질서정연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모습조차 저에게는 한국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다가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로비에서 새로운 얼굴이 눈에 띕니다. 인도 출신의 AI 전문가 프라샨트 쿠마르 박사였어요. 구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인공지능 분야의 권위자로 최근 한국의 AI 생태계에 합류하기 위해 이직했다고 합니다. 프라샨트 박사님 환영합니다. 마크,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실리콘밸리를 떠나 한국을 선택한 선구자로요. 저는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선구자라니요, 과찬이십니다. 그냥 흐름을 조금 빨리 읽은 것뿐이에요. 박사님도 같은 선택을 하셨네요. 프라샨트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인도와 미국 사이를 오가며 15년을 살았지만 지금 AI 분야에서 가장 흥미로운 움직임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정부, 기업, 학계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이 단일한 방향성이었어요. 물론 다양한 의견과 토론은 존재하지만 일단 큰 방향이 결정되면 모든 자원과 역량이 그쪽으로 집중되는 시스템이었죠. 그것이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이제는 AI 분야에서도 한국이 빠르게 앞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프라샨트 박사가 물었습니다. 마크, 당신이 한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정말 궁금해요. 이 질문은 제가 자주 받는 것이었지만 매번 대답할 때마다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한국이 보여주는 정치적 안정성과 혁신에 대한 열정 사이의 완벽한 균형이었을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이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둘 다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양쪽을 모두 강화해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넓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보이는 도시의 모습을 보세요.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죠.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끈기와 미래를 향한 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샨트 박사는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모든 부문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요. 특히 한국의 사회 인프라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맞아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의료 시스템, 대중교통망은 외국인이 정착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죠. 물론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 같은 도전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저희는 각자의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프라샨트 박사와의 대화는 제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와 그를 포함한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직업적 기회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까요? 점심시간 연구소 구내식당에서는 이미 여러 국적의 연구원들이 테이블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물리학자 안나, 프랑스의 데이터 과학자 피에르, 그리고 캐나다에서 온 바이오 엔지니어 리사까지. 마치 작은 유행 같은 분위기였죠.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온 우리가 왜 하필 한국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나요? 한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독일의 관료주의에 지쳐서 왔어요.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에 옮기기까지 너무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반면 한국은 결정하고 실행하는 속도가 놀랍습니다. 물론 가끔은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싶을 때도 있지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피에르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 생태계가 매력적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기술이 문화와 분리된 영역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기술이 일상생활과 문화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기에 완벽해요. 리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K-드라마와 K-팝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지만 리사는 진지하게 계속했습니다. 웃긴 이야기 같지만 이런 문화 콘텐츠가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 실제 한국은 미디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더라고요.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요소의 복합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치적 안정성, 사회 인프라, 기술 혁신, 문화적 매력,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모두 함께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연구소 근처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양한 국적의 창업자들이 함께 협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 개발자, 미국인 마케터, 중국인 디자이너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개발하는 광경은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인 제니퍼 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실리콘밸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AI 기반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크,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니퍼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 샌프란시스코의 한 컨퍼런스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제니퍼, 당신까지 여기서 볼 줄은 몰랐네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약 1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6개월 정도만 있을 생각이었는데 이곳의 가능성에 완전히 매료되어 정착하기로 했죠. 제니퍼의 눈빛에서 진정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창업 경험은 어때요? 미국과 비교하면요? 제니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어요. 의사결정 방식, 네트워킹 문화, 심지어 회의 스타일까지 모든 것이 달랐죠. 하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이런 차이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한국의 기업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숨겨진 효율성과 집단 지성의 힘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한국의 고객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높아요. 미국에서는 몇 달이 걸릴 사용자 피드백 과정이 여기서는 몇 주 만에 완료되죠. 이런 빠른 시장 반응은 스타트업에게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제니퍼의 말에는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허브를 둘러보며 저는 한국이 단순한 기술 소비국에서 기술 생산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AI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인들의 끈기와 함께 전 세계에서 모여든 다양한 인재들의 열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연구소의 시니어 엔지니어인 박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박 씨는 IT 산업의 초창기부터 현장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앤더슨 씨, 오늘 하루 어땠어요? 박 씨는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특히 오늘 만난 여러 외국인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박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전문가들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요.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에게는 믿기 힘든 변화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은 떠나야 할 나라였거든요. 많은 인재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떠났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서 세대를 넘어선 경이로움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셨고, 저희는 그 기반 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의 인재들이 한국을 찾는 시대가 됐으니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박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현재가 과거 세대의 헌신과 노력 위에 세워진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오늘날 50대 이상의 세대가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나라를 일으켜 세운 덕분에 한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박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한국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은 여전히 큰 도전이고 때로는 외국인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복잡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거든요. 박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희도 계속 배우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앤더슨 씨 같은 분들이 한국에 와서 함께 일하고 서로의 문화와 지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한국도 더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박 씨와의 대화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룬 성취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낸 문명사적 성과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과는 세계 각국에서 온 인재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영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이웃인 김영희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80대 중반의 김 할머니는 항상 저에게 한국 음식을 나눠주시며 지역 소식을 알려주시는 분이었어요. 마크 씨, 오늘도 늦게 퇴근했네. 저녁은 먹었어? 김 할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녹는 듯 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만든 김치찌개 좀 갖다 줄게.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뜨거운 국물이 좋을 거야. 김 할머니는 자식을 대하듯 자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교류가 한국 생활의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외로움이었는데 김 할머니 같은 이웃들 덕분에 그런 걱정은 금세 사라졌어요. 특히 한국의 어르신들이 보여주시는 포용력과 따뜻함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되새겨봅니다. 프라샨트 박사, 다양한 국적의 연구원들, 제니퍼, 박씨, 그리고 김 할머니까지. 각자 다른 배경과 이야기를 가진 이들이 모여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소회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글들이 모여 언젠가는 위기의 시대,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품으며 말이죠. 어느덧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가졌던 많은 의문들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도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어요. 오늘은 주말이라 종로의 한 전통 찻집에서 이 글의 마무리를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현대적인 빌딩 사이로 고궁의 기와 지붕이 보이는 독특한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이런 풍경이야말로 한국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역동성 말이죠. 지난 2년간 저는 많은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으로 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분명한 흐름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제이슨 스탠리 교수와 같은 세계적 석학들이 전통적인 강대국을 떠나는 시대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가능성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지난 몇 개월간 한국에 온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몇 가지 공통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첫째,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사회 인프라가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죠. 물론 한국에도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문제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내가 살아본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해요. 밤늦게 혼자 걸어도 전혀 두렵지 않죠. 그리고 의료 시스템, 대중교통,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독일에서 온 한나의 말이 많은 외국인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한 열정과 실행력이 큰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 기업, 학계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통합된 접근 방식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만의 강점이었죠. 한국은 단순한 기술 소비국이 아닌 기술 생산국으로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AI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특히 의사결정 속도와 실행력은 어떤 나라보다 빠르죠. 프라샨트 박사의 말처럼 한국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큰 경쟁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외국인들에게 친숙함과 호기심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K-드라마, K-팝, 한식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친밀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BTS와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실제로 와보니 한국 문화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다양하더라고요. 이런 문화적 매력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리사의 경험은 많은 외국인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생활의 현실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여전히 많은 도전과 개선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여전히 큰 도전으로 남아 있었고, 때로는 외국인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복잡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또한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의 빠른 업무 속도와 경쟁적인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어를 모르니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쉽지 않았죠. 은행 업무를 보거나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의 고백은 많은 외국인들이 겪는 초기 적응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와 포용력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2년 전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해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요.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가 점점 더 좋아지고 언어 지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와 포용력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제 경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5, 60대 세대분들이 보여주시는 배려와 지혜였습니다. 연구소의 박민수 씨, 이웃인 김영희 할머니처럼 한국의 어르신들은 저에게 단순한 동료나 이웃을 넘어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셨어요. 마크 씨,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외국의 좋은 것은 배우고 우리 것의 좋은 점은 지키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박 씨의 이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을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요약한 것 같았으니까요. 김영희 할머니는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저를 한국 문화에 적응시켜 주셨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초대해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때로는 가족 행사에 함께하게 해주시며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셨죠. 나는 전쟁 때 미국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됐으니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야지. 김 할머니의 이 말씀은 한국인들의 국제적 연대감과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감사함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이룩한 놀라운 성취의 결과입니다. 특히 오늘날 50대 이상 세대가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나라를 일으켜 세운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최근 저는 일본의 IT 기업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 측 담당자가 회의 중에 불쑥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앤더슨 씨, 당신은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나요? 일본도 안전하고 기술 수준도 높고 문화적 매력도 있는데 말이죠. 순간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마음속에서 솔직한 답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유지하려는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나라입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놀라운 성취를 이룬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과 함께 저도 제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 일본인 담당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배울 점이 많네요. 오늘 아침 저는 서울의 한 언덕에 올라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 빛나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미래에서 온 도시 같았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산들이 도시를 부드럽게 감싸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계가 불확실성과 혼란으로 요동치는 지금 한국은 안정과 혁신이 공존하는 희망의 땅으로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세계가 인정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만든 결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외국인들은 이제 그 여정에 함께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경험은 단순한 직업적 선택을 넘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활기찬 서울의 일출과 함께 깨어나며 오늘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질지 기대합니다. 위기의 시대,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정말 이곳은 새로운 기회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저는 매일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을 선택한 여정, 그리고 그가 발견한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계가 혼란을 겪는 이 시대에 우리의 안정된 사회와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세계 최고의 인재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멈추지 않고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전문가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땠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자부심과 따뜻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